네, 안녕하십니까. 현장형 실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아바쿠스 2D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2D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압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네, 데이터, 획득 방법까지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습 동영상이랑 이제 강의 자료가 어,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씩 좀 반복을 해보세요. 네, 요거를 좀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바쿠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뽑는 것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응력이라든지 변형률 분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쉽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건데 아마 그 응력 변형률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뭐 RF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 RF라든지 뭐 U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뽑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행 그 나중에 보고서 쓰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예제 기반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현장의 실험에는 총 3가지의 예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장시험, 그리고 압출, 그리고 굽힘. 제일 기본적인 3개의 실습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의 실습 내용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조건하고, 이제 데이터를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고서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는 요 세 문제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평가를 하고 네,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는요. 제일 단순한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제일 단순한 시뮬레이션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압축 가지고 네,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습을 했죠. 네, 실습을 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압축 시험 말고 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제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뭐죠? 네, 맞습니다. 인장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장 시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서로 다른 재료 A, B에 대해서 인장 시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데이터 뽑아라고 하면은 별로 말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션을 드린 게 뭐냐면은 과연 인장 시편 형상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해보라고 제가 조건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장 시편이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이렇게 둥글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각이 진 인장 시편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둥근 인장 시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 사항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인장 시편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쭉 이어져서 약간 개 뼈다귀 같이 생겼을 건데 이 뼈다귀 같이 생기지 않고 왜 요것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형상은 대칭 관계에 있는 형상을 보게 되면은 어, 이론상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결과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저번에 압축 같은 경우도 이걸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반 짜갈라 가지고 대칭이라고 가정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대칭 같은 경우에도 결과는 이쪽하고 동일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찍혀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장시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랑 대칭이 두 개가 있죠. 그럼 대칭이 두 개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결과들은 그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내게 되면 결과가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같은 부분들을 중복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같이 단순 형상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막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많이 걸리지 않는데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을 되게 복잡한 걸 하는데 대칭을 고려하지 않아서 좀 더 다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적인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효율성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형상을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형상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 결과 4개짜리 결과 다 보고 싶으시면 다 그려서 해보셔도 되긴 되는데 그건 혹시나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요 시편 그리는 게 좀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소재 특성 A, B 각각의 소재 특성 A, B를 네, 그 스무스한 재료랑 샤프한 재료에 해당 그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 좀 해보길 바라고요.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드렸어요. 저번 압축과 동일하게 뭐 해석 단계 시간이 75초 걸리고 이제 이동 거리가 7.55만큼 가고 이제 메쉬 형상 가능하면 스트럭처대로 제가 그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계 조건 모양 역시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는 데이터 중에서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 리액션 포스랑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U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액션 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그 요소의 점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요소를 이런 식으로 짰어요. 요소를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각각의 요소에서 RF 값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은 위치에 따라서 값이 중구난방이 돼요. 네, 그래서 제멋대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강체를, 네, 색깔 바꾸겠습니다. 강체를 이제 요 시편 끝에다가 붙여가지고 요 강체에 걸리는 힘을 RF라고 쳐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각각 요소마다 결과값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 되게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 강체에 걸리는 값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게 값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값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두 번째로 굳이 이거를 사실 이게 요소 하나하나마다 점 데이터 뽑아내는 게 상당히 귀찮은데 그런 수고들을 좀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데이터 뽑아내는 과정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체를 붙여서 뽑아내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압축에서 다이에 걸리는 힘 다이에 걸리는 힘을 뽑아내는 거랑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요 타이를 어떻게 하냐인데 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랙션
저번에 우리가 인터랙션 봤잖아요. 네, 인터랙션 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 창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랙션 프로퍼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이제 제한 요건을 거는 게 있어요. 네, 그 아마 이런 식으로 작은 창들이 있잖아요. 아바크스에 창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마우스 하나 싹 올려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라고 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 그래서 어떤 제약을 줄 건데라고 해가지고 뭐 쭉 많을 건데 그 중에서 난 얘네들 붙어 있다고 가정할래. 그리고 타일하고 있을 거예요. 요 타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우리 인터랙션에서 마스터랑 슬레이브 서페이스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거 지정한 거랑 똑같이 아나리티컬 리지트를 마스터로 설정을 하고 여기 시편 서페이스를 슬레이브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 타일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묶어져 있는 타일을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바쿠스는 그 전처리하고 계산해서 후처리 데이터를 얻어내는 소프트웨어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뭘까요? 전처리가 잘 되면은 후처리가 잘 될 거고 전처리가 안 되면은 후처리 역시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과 다르게 여기서는 그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대개 99.9%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가 잘못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내용들을 빠뜨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요청하는 데이터는 총 5개 중에서 3개는 전처리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이제 마지막 2개는 후처리에 해당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이런 경계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경계 조건들이 잘 설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 그 시편이 각진 거랑 이제 둥근 게 있는데 그 시편 형상들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더 따야 되고 그리고 요소들을 제가 스트럭처드라고 해가지고 그 규칙적으로 제가 만들으라고 했죠. 그 규칙적으로 만든 거 잘 만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메시 그러니까 요소를 보여주는 네, 이미지를 각각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뽑아서 데이터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인정 변형하고 나면은 각각의 케이스에서 응력이랑 변형률이 분포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네,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 비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응력 변형률 곡선 제가 말했죠. 그 RF랑 U 이용해서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총 5개를 하시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뽑아냈다고 다가 아니죠. 보고서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평가 기준 4개는 아주 친절하게 적어드렸어요. 네. 그 인장 시편 형상 차이에 따른 변형률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형상 차이에 따라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버가 과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기계적 특성이요. 그리고 AB 소재가 달라진 경우가 있죠. 그 각각의 소재가 달라졌을 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가장 핵심이죠. 인장 실험편 형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그 보고서 PPT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올려놨죠. 거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 사항이 뭐냐? PPT 작성을 할 때 막 줄글로 이런 식으로 막 풀어 쓰시지 마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놨죠. 최대한 간결하게 뭐는 뭐고 뭐는 어땠음 뭐는 어땠음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뭐가 바뀜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요 쪽에다가 그 몇 개 내용을 넣으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렸어요. 네, 그 가이드 참고하셔가지고 어,
제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이미지를 아바쿠스에서 이제 이미지를 뽑잖아요. 그 이미지 뽑은 거를 그대로 그냥 컨트롤 CV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미지를 편집을 좀 하셔서 네, 데이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이게 강조를 하는 건데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데이터가 정리가 잘 된 게 있고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그 정리가 잘 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살짝 부실하다고 하여도 되게 보기가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이 되는데 아무리 이 내용을 잘 썼더라도 이 데이터가 편집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학원이라든지 회사에 가도 그 정리가 잘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의 차이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31일까지 기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기한까지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네, 하시면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점수도 20점이니까 점수가 작진 않죠. 그러니까 그 20점 신중 20점 중에서 이제 몇 점 나왔고 어디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그 제가 나중에 다 피드백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보고서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출 공정이에요. 네, 압출 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도 뭐 공정 쪽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가 있는 덩어리가 있으면은 얘를 쭉 밀어가지고 쭉 짜내가지고 바 형식으로 만드는 공정이죠. 자, 이런 공정을 했을 때 제일 크게 작용하는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다이의 각도, 네, 각도랑 두 번째는 이 재료랑 다이 사이의 마찰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그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노가다가 됩니다. 자, 각도를 계속 바꾸고 시편 금형 만들고 시편 밀고 시편 분석하고 이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이제 각도랑 마찰 살짝 바꿔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이걸 그냥 컴퓨터에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되게 금방 걸리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두 번째 문제로 넣었고요. 여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0도 금형이랑 이제 40도 금형의 네, 결과가 네, 그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제가 이미 다 데이터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전과 동일하게 요게 대칭이죠. 지금 요걸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만들고 시편 요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대칭 상태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세부적인 조립된 그림이 나오니까 그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형상 사이즈를 참조하셔서 파츠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소재는 이제 주요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소재는 딱 하나 A 재료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서 결과를 내시면 되겠고요. 경계 조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전 경계 조건은 이건 제가 다 드렸으니까 요거는 네, 요거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마찰 계수가 이제 두 개가 차이 난다 했죠. 하나는 이제 0.21이랑 아예 마찰이 없는 케이스. 그게 두 개 케이스를 각각 90도랑 네, 45도에 대해서 네, 넣어서 결과를 내시면 되겠고 네, 요건들 그 경계 조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각각에 대해서 그 시편 닿는 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찰 요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결과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거 항상 이제 상호작용 같은 거 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만약에 이 면이 있다고 할게요. 이 면이
이제 어떤 면들에 닿을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얘가 여기도 닿을 수도 있고 여기도 닿을 확률이 있고 여기도 닿을 확률이 있죠. 그럼 이걸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안 정의를 안 해주게 되면 되게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뭐 아까 저번 시간에 압축 실험 같은 경우도 면을 하나 상호작용 관계를 정의를 안 하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 이동 거리는 제가 다 친절하게 드렸으니까, 네, 요거 참고하셔서 바로 그냥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아까 전이랑 동일해요. 전처리 데이터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제 압출 후의 응력 변형률이 각도랑 마찰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각도랑 마찰에 따라서 이동 거리에 따른 하중 변화도 차이가 나요. 자, 90도랑 45도에 대해서 이제 뭐 하중이 이런 식으로 갔다 내려가는 게 다 보일 건데 이게 크기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거 꼭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뭐 하중 이동거리 곡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압축이라든지 인장에서 데이터 뽑는 거랑 동일하게 뽑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정도까지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데이터 뽑아야 되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뽑아낸 데이터들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압출 다이 형상에 따른 변형률 차이 분포랑 이제 마찰 계수 따위의 차이에 따른 변형률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왜를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마찰 계수 및 압출 다이 형상에 따라서 하중 차이 난다 했죠. 그 하중 차이도 왜 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를 네, 강조를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게 두 번째 보고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는 6월 15일까지 네, 보름 간격이죠.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마지막 보고서 언제 내야 되는지 6월 15일까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요건 6월 15일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핌 시험이에요. 구핌 시험이 이제 그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3점 구핌 시험이랑 이제 V 밴딩이라고 있어요. V 밴딩이라고 하니까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떤 모양인지 이런 V자 모양의 금형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시편 집어넣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네, V자 형상의 시편을 만드는 건데 자 3점 굽힘 시험 같은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제 V 밴딩에 대해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제 초기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가 만약에 금형에서 시편 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시 약간 돌아오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네, 약간 회복되는 현상이 있을 건데 요게 우리가 영어로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스프링백 현상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어, 아까 전하고 동일하게 이제 위에 다이랑 밑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위에 들어가는 다이 1번이랑 밑에 들어가는 다이 2번이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편을 이제 중간에 넣어서 누르시면 돼요. 요 이미지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아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대칭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쪽은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쪽 면 날리고 이쪽 면만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시편이랑 이제 다이의 도면의 정보는 드렸고 이 도면에다가 재료 특성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압축 형상 그 1단계에서 이제 얘 시편을 누르고 2단계에서 시편을 올리는 방식. 그러니까 압축하고 똑같죠, 이거? 네, 압축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다만 3mm 내렸다가 3mm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제 거리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리고 대칭이 이런 식으로 이제 X쪽에 들어가 있는 거랑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마찰 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이랑 앞쪽에 압출이랑 동일하게 두 개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윤활제가 잘 발려져 있는 경우랑 윤활제가 안 발려져 있는 경우, 네,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결과를 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나면 이제 결과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전 처리 과정은 똑같은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단계,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다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응력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 얘가 똑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다이가 떨어지고 시편이 약간 좀 스프링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포가 어떤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네, 어떤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1단계, 2단계 과정 후에 응력 변을 분포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1단계 과정, 요거는 1단계예요. 그러니까 얘 눌렀을 때, 누르는 단계에 들어갈 때 하중 이동 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압축이랑 똑같죠, 이것도. 데이터 제가 아까 전부터 강조를 했지만은 아바쿠스에서 뽑아야 되는 데이터들은 모든 경우에서 다 동일합니다. 이걸 어떻게 나온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압축이랑 이제 놓았을 때 그 스프링백에 의한 시편 형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찰계수 차이에 따라서도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스프링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프링백 이거 하려면 당연히 스프링백 공부를 해야겠죠. 네, 스프링백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 역시 보고서에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네, 이 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네,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이 4월 9일이 지금 이게 동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실제 이제 동영상은 4월 13일부터 볼 수 있을 건데 5월 31일, 6월 15일, 6월 30일까지면은 생각보다 그 보고서 3개 쓰는데 기간이 엄청 어, 부족하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요 2달 정도 시간 동안 이걸 직접 시뮬레이션을 실습하시고, 그걸 데이터를 처리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실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뮬레이션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좀 그 특히나 이제 데이터 뽑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데이터 뽑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요거는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들 모아서 Q&A 형식으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네, 동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푹질 하셔가지고 네, 좀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보고서 양식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 캠퍼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 양식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꼭 당부드리는 건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글로 작성하지 마시고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제가 그 보고서에 분량 제한도 줬거든요. 분량 제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분량 제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지키면 제가 감점할 거예요. 네, 네, 감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해당 예제들 3개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이제 그 제가 알려드렸던 아바쿠스 사용법에 기반해서 실습을 진행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 실험에 대한 현장 실험 예제에 대한 소개 및 이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